이번 영상은 학술지 투고 리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학술 연구를 소개하는 요 1, 2, 3번 단계를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업로드를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4, 5번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논문을 작성을 하고 나서 논문을 투고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리뷰 리비전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브밋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논문을 서브밋 할 때는 저널의 홈페이지에 서브밋 하는 요 딱 그 메뉴로 들어가서 온라인 시스템에 서브밋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다 진행한 다음에 논문을 서브밋 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학술지 온라인 시스템에 논문을 서브밋을 하고요. 그럼 에디터한테 일단 논문이 넘어가게 되는데 에디터가 맨 처음에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 저널에 적절한 것 같다. 뭐 주제 또는 뭐 완성도 같은 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리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주제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리젝트를 하게 되고 이거는 보통 데스크 리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리젝트의 경우에는 몇 주 안에 바로 그냥 리젝션이 결정 날 수 있고요. 리뷰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에디터가 이 논문을 리뷰할 연구자들을 찾아서 기간도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6개월 이렇게 주기 때문에 리뷰어들이 리뷰를 진행하고 리뷰 결과를 에디터한테 전달하면은 그 다음에 에디터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뭐 최소 몇 달, 길게는 뭐 1년,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여러 리뷰어의 의견을 받아봤는데 이 논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리젝트를 하게 되고요. 뭐 너무나 좋은 논문이라서 이대로 그냥 게재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억셉트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적어도 보완할 게 한두 개는 있기 때문에 리젝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리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비전의 경우에는 메이저 리비전과 마이너 리비전 두 개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 마이너 리비전은 뭐 문구를 조금 변경을 한다거나 뭐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고 메이저는 분석을 추가를 한다거나 뭐 기법을 추가를 한다거나 라는 거는 메이저 리비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비전을 하게 되면 에디터가 또한 최소 몇 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은 연구자가 보완을 해서 다시 서브밋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프로세스를 또 거치게 되고 이 전체를 뭐 한 번만 진행할 수도 있고 두 번 진행할 수도 있고 세 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번 진행하고 리젝트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맨 처음에 투고한 다음에 뭐 1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투고를 했을 때는 에디터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확인할 때는 논문을 자세히 보고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론을 썼고 완성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 학술지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바로 리젝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미션 피가 있을 때 데스크 리젝트를 하면은 서미션 피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스크 리젝트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피어 리뷰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디터가 리뷰어를 보통 뭐 2명에서 5명 정도를 찾게 되고 2명에서 5명한테 뭐 언제까지 리뷰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반년이나 반년 이상 기간을 주고 리뷰를 부탁하고 리뷰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에디터가 다 취합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널 정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서미션 한 다음에 첫 번째 결정까지 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자는 빠르게 논문이 게재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최대한 이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저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뷰어의 평가를 취합하면은 그 다음에 에디터가 이제 디시전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억셉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출한 버전이 그냥 바로 억셉트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들한테 마이너 리비전을 요청하고요.
정말 문구 조금 수정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 리비전의 기간을 뭐 몇 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메이저 리비전을 주게 되고 이때는 최소 몇 달 동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리젝트를 해야 된다, 리젝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리젝트 결정을 내리고 연구자들한테 뭐 다른 곳에 제출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공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방금 설명드린 이 프로세스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프로세스에 거쳐서 accept가 최종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페이지 프루프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프루프는 뭐냐 하면은 저널에서 그 저널 포맷에 맞게 내가 제출한 논문을 다시 재포매팅해서 한번 보내주고 최종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레퍼런스를 추가한다거나 문구 자체를 뭐 문단을 바꾼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고 간단한 오류라든지 뭐 문법적 수정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치고 나면은 온라인 퍼블리시를 먼저 하게 되고요. 온라인 퍼블리시를 한다는 거는 이제 온라인 웹사이트에 게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이트에 올라간 버전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논문에 DOI가 부여가 되고 기간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통 뭐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 최종적으로 그게 퍼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가 되면은 DOI만 있는 게 아니라 Publication Date, Issue Number, 페이지 등등을 다 부여받게 돼서 나중에 다른 연구들이 이 논문을 레퍼런스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예시로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논문을 서브밋한 프로세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리뷰어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리뷰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자로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 대한 예시인데요. 제가 이 주제로 이미 게재된 논문이긴 한데 이거를 리서치를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좀 길게 한 1년 조금 넘게 동안 진행한 연구인데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가 마무리되어서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에 제가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고한 거는 2019년도 12월 말에 딱 투고를 하게 되고요. 투고를 하면은 이렇게 서브미션 아이디가 나오게 되고 이제 서브밋 됐으니까는 리뷰를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메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서브밋 하면은 서브밋한 매뉴스크립트 드래프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페셜 이슈에 투고를 했던 거라 이렇게 스페셜 이슈다라고 나오고 뭐 저자 정보 나오고 초록은 저희가 작성한 거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투고한 논문까지 다 포함이 된 이렇게 PDF 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21년도 3월에 이제 첫 번째 에디터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메일로 이렇게 받게 됐고요. 보면은 요 매뉴스크립트를 리뷰를 했는데 현재 폼은 제출 게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리바이즈를 해서 이 리뷰어들의 코멘트들을 다 반영해서 21년도 9월 8일까지 다시 제출하면은 다시 이밸류에이션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리스폰스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뭐 메이저 리비전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이 기간을 보면은 한 반년 정도 기간을 주고 다시 투고를 하세요 라는 식으로 에디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바로 전 이메일에 보통 첨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시스템, 서브미션 시스템에 들어가면 각 리뷰어가 어떤 코멘트를 줬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반영을 다 한 다음에 다시 투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 리뷰어한테 리스폰스 레터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뷰어가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는데 저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그거를 반영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라든지 이거는 리뷰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추가 설명을 하겠다라든지 각 코멘트마다 다 이렇게 답변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뷰를 한 사람도
막 6개월 전에 본인이 의견을 낸 거면은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나씩 적어줌으로 인해 저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논문을 발전시켰는지 이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준비가 다 되면은 다시 리서밋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리서밋 하라고 했는데 8월 중순에 이렇게 리서밋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매뉴스크립트 넘버가 이렇게 첫 번째 리비전 R1 이렇게 붙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리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고 11월 말쯤에 두 번째 리뷰를 마무리했다라고 이메일이 왔고 이제는 accepted for publication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리뷰 프로세스 한 번만 진행을 하고 accept가 된 경우이고요. accept가 된 다음에는 12월 몇 주 뒤에 이렇게 온 건데 페이지 프루프가 같이 와서 최종적으로 PDF 파일을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페이지 프루프는 보통 뭐 이틀 안에, 뭐 48시간 안에 다시 달라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저널의 포맷으로 이렇게 딱 작성된 버전이 오고 여기에 이제 뭐 확인해야 될 것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뭐 우리가 잘못된 정보들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본이 완성이 되고 맨 처음에 온라인에 이렇게 온라인 퍼블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슈 넘버랑 페이지 넘버까지 이렇게 다 부여가 돼서 파이널 퍼블리케이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래 걸린 거라 보면은 2019년도 말에 맨 처음에 서브밋을 했는데 이 퍼스트 디시전까지 나오는데 1년 넘게 걸렸고요. 한 5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세컨드 서미션을 했고 다행히 세컨드 디시전은 한 2달 만에 나왔는데 바로 억셉트가 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브미션을 할 때부터 뭐 억셉트 될 때까지는 거의 2년이 걸렸고요. 최종적으로 퍼블리케이션이 된 거는 22년 6월이라 뭐 2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퍼블리시가 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꽤 리뷰 프로세스에 걸린 시간이 꽤 길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한 1년 뒤에 이거를 다시 작업을 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작업할 때 잘 기록을 해두고 한참 뒤에 보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연구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뷰어 역할을 한 경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똑같은 저널,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에서 리뷰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왔고요. 초록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논문 전체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accept 할 건지 말 건지 답변을 해달라라고 오고 보통 논문을 리뷰하는 거는 딱히 리뷰를 함으로 인해 리뷰 뭐 논문 평가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거는 전혀 없고요. 다만 그 이 분야를 같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크기 때문에 뭐 저는 분야만 맡고 너무 바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은 accept를 하고요. 그 리뷰를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래서 6월에 논문이 리뷰해 주세요라고 왔고 8월 달까지 리뷰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왔는데 8월쯤이 다가오면 이렇게 리마인더 이메일이 한 번 더 오고요. 다른 사람의 논문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적진 여기는 다 포함하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요. 이거는 제가 리뷰한 다른 예시를 포함한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는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논문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 스텝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과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코멘트를 적었고요.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 논문을 받을 때는 어떤 경우에 리뷰어들이 뭐 실제 실증 분석을 직접 진행해서 제가 한 결과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뷰어들이 리뷰를 그래도 꽤 자세하게 잘 해주기 때문에 코멘트들을 보완하면은 실제 논문의 퀄리티는 꽤 향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저널에 논문이 리젝트가 되더라도 다른 곳에 논문을 제출할 때는 리뷰어들의 코멘트를 반영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다른 논문에 투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뷰 프로세스를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투고할 때부터 실제 억셉될 때까지는 이런 리뷰 리비전 프로세스를 많이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리뷰어들은 논문을 보고 또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파악하면은 학술 논문을 작성하고 진행할 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면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